강남 지점 귀빈실에서 VIP 고객님들께 차를 대접하던 손이 지금은 고시원 공용 화장실 문고리를 잡고 있습니다. 구로구 낡은 건물 2층 월세 30만원짜리 쪽방에서 저는 매일 아침 세면대 순서를 기다립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기침 소리, 벽 너머 누군가의 통화 소리가 제 하루를 깨웁니다. 지점 직원들에게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직접 진행하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께 조심하라고, 절대 속지 말라고 당부하던 그 입으로 말입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제 이름은 박수진, 올해 64살입니다. 저는 25살에 은행 창구 직원으로 시작해서 30년을 한 곳에서 일했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해서 장부를 정리하고 고객 한 분 한 분의 얼굴과 이름을 외우며 신뢰를 쌓아 올렸습니다. 승진 시험에 떨어진 적도 있었고 후배들이 먼저 올라가는 것을 지켜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묵묵히 제 자리를 지켰습니다. 48살에 처음으로 지점장 발령을 받았고 50대 중반에는 강남 지점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곳은 자산가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저는 그들의 재산을 지키는 파수꾼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날 발생한 금융사기 사례를 확인하고 직원들에게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메신저, 피싱, 온갖 수법들을 분석했습니다. 고객들께 예방 문자를 보내고 이상 거래가 포착되면 즉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지점장님 덕분에 큰일 날 뻔했어요 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지점에서는 단 한 건의 보이스피싱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본부 회의 때마다 말할 수 있었습니다. 퇴직금과 모아둔 돈을 합쳐 25억 원, 대치동 아파트 한 채, 아내와 함께 조용히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날은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퇴직 후 처음 맞는 봄이었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경제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지만 평소와 달리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수진님 맞으십니까? CJ 대한통운 배송기사 김민수라고 합니다.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고가 전자제품이 내일 배송 예정인데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전자제품이라니요? 저는 온라인 쇼핑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제가 뭘 주문했다는 겁니까? 잘못 걸린 거 아닙니까? 아, 그러십니까? 그런데 시스템상으로는 박수진님 명의로 200만원대 노트북이 결제 완료되어 있습니다. 생년월일이 61년 4월 15일 맞으시죠? 제 생년월일이었습니다. 순간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개인정보가 또 유출됐구나.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허술한지.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배송 취소하세요. 제가 주문한 게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고객님, 이런 경우 명의도용 가능성이 있어서요. 정확한 확인은 저희 본사 고객센터로 직접 연락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제가 대표번호 알려드릴까? 1588입니다. 저는 메모지에 번호를 적었습니다. 1588로 시작하는 택배회사 대표번호, 너무나 익숙한 형식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곧바로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하는 게 맞아. 이런 건 빨리 처리해야 해. ARS 안내 멘트가 흘러나왔고 상담원과 연결되었습니다. 고객님, 확인해보니 명의도용 정황이 보입니다. 최근 스마트폰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서요. 보안 점검이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또 당할 수 있으니까요. 상담원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저희는 절대 문자로 이상한 링크를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건 전부 사기예요. 잘 아시죠?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역시 제대로 된 절차구나. 맞습니다. 그런 건 절대 누르면 안 되죠.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고객님 휴대폰에 있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열어주시겠어요? 저는 지시대로 플레이 스토어를 실행했습니다. 구글이 직접 관리하는 공식 앱 마켓, 이보다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검색창에 팀뷰어라고 쳐주세요. TEMV. 저는 철자를 입력했고 파란색 아이콘의 앱이 나타났습니다. 팀뷰어. 은행 지점에서도 사용하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지방 지점 직원들의 컴퓨터 문제를 원격으로 해결해 줄 때 썼던 바로 그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프로그램이야. 전 세계 기업들이 쓰는 거잖아. 저는 의심 없이 설치 버튼을 눌렀습니다. 권한 허용 안내가 나왔고 저는 하나하나 승인했습니다. 화면에 9자리 숫자가 떴습니다. 이 번호를 불러주세요. 저는 숫자를 읽어주었고 잠시 후 제 휴대폰 화면에 작은 커서가 깜빡였다가 사라졌습니다. 보안 점검이 시작된 모양이구나.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라는 6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검찰청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박수진 씨 맞습니까? 저는 서울중앙지검 금융범죄수사부 이재훈 검사입니다. 오늘 오전 인천에서 80억 원대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수진 씨 명의로 개설된 대포 통장 여러 개를 확보했습니다. 지금 당장 해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장 발부해서 체포하겠습니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대포 통장이요?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은행 지점장 출신입니다. 제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검찰 나와서 말씀하시고요. 현재 증거상으로는 당신이 핵심 피의자입니다. 자진 출두 안 하시면 지금 당장 자택으로 수사관 보냅니다. 그 순간 전화가 또 걸려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여보세요? 이번엔 부드러운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박수진 선생님, 저는 금융감독원 피해구제팀 김상훈 팀장입니다. 방금 이 검사님과 통화하셨죠? 정말 놀라셨을 겁니다. 검사라는 단어에 짓눌렸던 제 가슴이 조금 풀어졌습니다. 그는 저를 피의자가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팀장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네, 저희가 보기에도 선생님은 피해자이십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선생님 명의가 찍혀 있어서 검사님이 저렇게 강경하게 나오시는 겁니다. 제가 도와드릴 방법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비공개 협조 수사에 응해 주시면 제가 검사님을 설득해서 조용히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은행에서 30년을 일한 사람입니다.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팀장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확인하셔야죠. 지금 전화 끊으시고 직접 13321 누르세요. 인터넷 검색 말고요. 휴대폰으로 직접요. 김상훈 팀장 바꿔달라고 해보십시오. 저는 전화를 끊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하는 거야.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 13321. 제 손가락이 번호를 눌렀습니다. ARS 안내음이 나왔고 상담원 연결을 요청했습니다. 김상훈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아까 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선생님, 저 김상훈입니다.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모든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직접 공식 번호로 전화했는데 연결됐잖아. 이건 진짜야.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설치한 그 앱이 제 모든 전화를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123이나 13321 같은 공식 기관 번호를 누르면 자동으로 그들에게 연결되도록 조작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팀장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든 협조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부터 제 말을 정확히 들으셔야 합니다. 이 수사는 1급 기밀입니다. 선생님 아드님이든 부인이든 누구에게도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제 아들은 서초동 로펌에 다니는 변호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상의해야 할 사람 아닙니까? 팀장님, 그건 좀, 제 아들이 변호사인데. 선생님,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팀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끊었습니다. 범인들이 선생님 가족 관계까지 파악했을 가능성을 왜 생각 안 하십니까? 정보가 센다면 증거인멸하고 해외 도주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드님까지 공범으로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들의 인생에 공범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는 말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주거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30년을 다녔던 바로 그 은행, 제가 지점장으로 근무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VIP 창구 앞에 섰을 때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지점장님, 오랜만이세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예금 전액 인출하고 이체 좀 하려고.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만요. 부장님 모시고 오겠습니다. 곧 후배인 이 부장이 나왔습니다. 그는 저를 귀빈실로 안내했습니다. 지점장님, 갑자기 전액 인출이요. 시스템에 최고 등급 위험 경고가 떴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사칭하는 전화 받으신 거 아니세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구할 수 있었던 마지막 순간. 하지만 제 귀에는 아들이 공범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경고가 울렸고 김 팀장이 미리 알려준 시나리오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지점장 시절의 권위로 그를 눌렀습니다. 이 부장, 지금 나를 뭘로 보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건가? 내가 30년 은행 생활하면서 뭘 배웠는데? 내 아들 로펌 확장하는 자금 대주는 거야? 내 돈 쓰겠다는데 자네가 막을 권한이 있나? 이 부장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점장님. 그저 절차상 확인 드린 것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저를 지키려던 마지막 안전장치를 제 손으로 무너뜨렸습니다. 터치패드 위에서 비밀번호를 누를 때마다 숫자들이 사라져갔습니다. 25억 원. 30년간 모은 전부였습니다. 통장 잔액이 0으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도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48시간 후면 모두 돌아올 거라는 김 팀장의 말을 믿었으니까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는 불안감을 참지 못하고 김상훈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전화하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차가운 기계음이 귓전을 때렸습니다. 이재훈 검사 번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집 밖으로 뛰쳐나가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경찰관은 제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원격 제어 앱이 설치되어 있네요. 이거 통해서 모든 전화가 조작됐을 겁니다. 은행에 연락했지만 돈은 이미 수십 개 대포 통장을 거쳐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아내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경멸이 있었습니다. 은행 지점장 출신이라는 남편의 어리석음에 대한 깊고 차가운 경멸이었습니다. 사흘 후 아내는 이혼 서류 한 장을 남기고 집을 떠났습니다. 아들에게는 전화조차 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언론 보도가 나갔습니다. 전직 은행 지점장 보이스피싱에 25억 피해. 아들은 그 기사를 보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몇 번을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버지의 그 자만심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것이 아들과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지금 저는 구로구 고시원 2층 6호실에 살고 있습니다. 한평 남짓한 이곳이 제 인생의 마지막 거처입니다. 아침이면 폭도 끝 공용 화장실 앞에 줄을 섭니다. 세면대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고 전기포트에 물을 끓여 믹스커피를 탑니다. 강남 지점 귀빈실에서 마시던 핸드드립 원두커피의 향은 이제 기억 속에만 남아 있습니다. 대치동 아파트는 헐값에 경매로 넘어갔고 추가로 받았던 대출만이 빚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이 고시원 1층에서 총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의 택배를 정리하고 복도를 청소하고 고장난 전등을 갈아 끼웁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을 받습니다. 그중 30만 원은 월세로 나가고 나머지로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밤이 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날의 통화가 귀에 생생하게 맴돕니다. 왜 후배 직원의 경고를 무시했을까? 왜 아들에게 한마디라도 상의하지 않았을까? 왜 내가 다 안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을까? 지갑 속에는 낡은 가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아내와 아들, 그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날에 제가 찍혀 있습니다. 저는 돈만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신뢰, 아들의 존경,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자존심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은행 지점장이라는 경력이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 바닥에서 30년을 일했는데 속을 리 없다는 자만심, 그것이 제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저녁도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3분을 기다리는 동안 창밖을 바라봅니다. 저 멀리 불빛들이 반짝입니다. 한때 제가 살았던 세상입니다. 부디 여러분은 제 어리석은 자부심이 만들어낸 이 비극을 기억해 주십시오.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오히려 방심을 부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경력이 많아도, 아무리 잘 안다고 생각해도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말하지 말라는 요구, 그것이야말로 사기의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